안녕하세요. GTX 시대에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애매한 것들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마련해봤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간단한 핵심 정리와 보유주택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렸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개수 자체만 보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받았던 질문을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7가지 정도로 질문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찾아봐도 명확한 답을 찾기가 힘든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7가지 질문에 제가 적절한 답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개인별 가이드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총 7개의 질문을 질문마다 답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 영상을 진행을 할 테니까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느정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입한 주택이 향후 3억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규제 시행 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2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3억을 초과해서 3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던 전세자금 대출이 바로 회수당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아직 남은 비규제 지역이나 규제 지역 중에서도 3억 원이 안되는 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투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매입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한다는 판단 기준은 3억 원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최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처음 주택을 매입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매입할 때 3억 원 이하였다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4억, 5억, 6억 이렇게 되더라도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되지 않고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규제지역 지정 후에 1주택자가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에 속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세입자에게 받았던 전세 보증금에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전세로 구하는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구하면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마침 전세가가 높아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록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반드시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나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 일괄 적용되는 내용보다는 이 내용처럼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다주택자와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1주택자가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에 자신이 보유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고 나는 별도의 전셋집을 구해서 이미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할까? 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충분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이 역시도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내가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 보유하던 주택이 마침 9억 원을 초과하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집값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9억 원을 초과했다가 일시적으로 다시 8억 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기 이전에 9억 원을 초과했다가 만기 시점에 다시 8억 원대로 내려간 경우에는 역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9억 원 초과를 판단하는 시점은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시점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미리 받아두었던 전세자금 대출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시죠.
규제 시행일 이전에 미리 받아두었던 전세자금 대출로 규제 시행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한다면 미리 받아두었던 전세자금 대출은 즉시 회수될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그 시점에 대출을 받지만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마침 좋은 상품이 나왔고 머지않아서 이제 사용할 목적이 뚜렷하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받아두었던 전세자금 대출로 투기과열지구 내에 이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해도 회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출 실행의 조건은 반드시 3억을 초과하고 9억을 넘지 않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수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규제 시행일 이전에 받아둔 전세자금 대출로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을 초과한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새로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전세 끼고 매입하면 매입하는 즉시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될까? 입니다. 과거에 1주택 체제를 유지하면서 양도세 비과세도 받고 이제 투자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역시 원칙은 회수당한다 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세 차익을 실현함과 동시에 그리고 1주택자로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까지 노리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더 오를 집값을 대비해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미리 사두는 경우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봐서는 두 경우가 이제 구분이 가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전세를 끼고 새로 매입한 주택에 살던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이제 존속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를 준다면 실거주할 생각이 없이 그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될 때까지만 유예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무주택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3억 원 초과 아파트 분양권을 이제 매입하는 경우에 과연 전세자금 대출은 즉시 회수가 될까입니다. 기존의 비규제 지역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분양권을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입하는 이제 전형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투기과열 지구에 속한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바로 회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아파트 분양권은 엄연히 실체가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는 아파트 분양권은 양도세를 부과할 때도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엄연히 실체가 있는 주택과는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이 됩니다. 현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는 주 타겟이 주택이고 주택시장 안정화가 그 목적이라고 이제 본다면 엄연히 주택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이 이치상 맞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회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파트가 완공되고 이제 등기가 완료되어서 이제 실체가 있는 아파트가 되면 그때는 진짜 이제 주택허락 안조해서 이제 매입에 사용됐던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가 된다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은 청약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입니다. 질문 내용을 읽어보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기존 비규제 지역일 때 비해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많고 갑작스럽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안을 찾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20년 6월 23일에 정정 발표된 내용을 인용해서 중도금에 대해서는 규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과 6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잔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이제 새로 지정된 규제를 적용받아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0%,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0%의 대출 한도가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중도금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서 종전 한도대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정정 보도를 했지만 잔금과 다주택자의 중도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부터 이제 무주택자까지 누구 할 것 없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처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는 저로서도 변경 적용되는 규제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제 면밀히 체크하고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체크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